어느 날 점심. 첫째야, 혹시 많이 바쁘니? 그렇게 바쁘진 않지만 가게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그게 요즘 속이 많이 안 좋아서 말이야. 소화제를 좀 사다 줄 수 없을까? 그거 먹고 나면 갑갑하던 게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 소화가 잘 안 되세요? 어머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병원 검사는 안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제 친구 중에 병원에서 일하는 애가 있는데 요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아유, 소화는 안 되는 거 갖고 병원 가는 건 그렇지 않겠니? 약 먹고 나면 금방 좋아질 거야. 정 바쁘면 내가 읍까지 나가서 사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에요. 어차피 이번 주 주말에 들릴 생각이었으니까 제가 한번 갈게요. 고마워. 다른 애들은 바쁘다고 해서 말이야. 매번 너한테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이뻐해 주신 만큼 어머님께 모두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아유, 고마워. 주말에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먹고 가렴. 혼자 있으니까 입맛도 없는 거 있지? 너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놓을 테니까 가져가고. 힘드실 텐데.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주말에 뵐게요. 그날 저녁. 엄마, 우리 주말에 놀이공원 가는 거 맞지? 이번엔 약속 어기면 안 돼. 혜진이가 오늘 친구들한테 간다고 했단 말이야. 놀이공원? 엄마도 가고 싶지만 할머니한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할머니? 그런 게 어딨어. 이번 주는 나랑 놀러 가기로 했잖아. 혜진이랑도 약속했는데 또 어기려고 하는 거야? 아들,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 할머니가 아프셔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 이번엔 맘 착한 우리 아들이 이해해주는 건 어떨까? 혜진이한테도 엄마가 잘 얘기할게. 알았지? 다음엔 꼭 놀러가면 되는 거잖아. 몰라. 엄마가 자꾸 거짓말하니까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야. 엄마 미워. 아들! 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어머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나? 잠시 후.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한데 주말에 못 찾아뵐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지우랑 약속한 게 있어서요. 이번까지 미루면 삐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지. 너도 혼자 애 키우고 있는 거잖니. 제 찬이가 살아있었다면 너도 이렇게까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내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사람 운명이란 게 저희가 어떻게 못하는 영역이니까요. 그이가 사고로 떠나서 슬픈 건 오히려 어머님이시잖아요. 첫째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떠났으니까요. 이번엔 걱정하지 말거라. 약국 가서 소화제 사 먹으면 돼. 지우 잘 챙겨주고. 내가 할머니가 돼서 우리 손주 보러 가지도 못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나중에 지우 데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그리고 어머니 통장으로 생활비 넉넉하게 보내놓을 테니까 영양가 있는 고기 같은 거 드시면서 몸보신도 하시고요. 아유, 네 형편도 안 좋을 텐데 이런 거까지 챙겨.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아니에요, 어머님. 저 지금까지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주말 저녁. 어머님,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연락을 주셨어야죠. 일이 있는데 신경 쓰이게 어떻게 그래. 내가 미안해갖고. 그리고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왜 그렇대요? 그러게. 나도 뭐 때문이라고 들은 게 없어서 곧 오시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김숙자님?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거라 조금 뒤에 진료실로 내려오세요. 여기서는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말씀드릴 게 있다 보니 진료실에서 할 거예요. 아, 그럼 조금 이따가 모시고 내려갈게요. 잠시 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위암 3기시라뇨. 최근에 소화가 잘 안 되셨을 겁니다.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수술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어머님께서 사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게 전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더 사실 수만 있다면요. 최대한 빨리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오도록 할게요. 김 간호사, 김 숙자님 수술 일정 체크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후. 설마 내가 암일 거란 생각은 못했어. 원래 자기 몸 컨디션 조절이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50% 확률이라고 하니까 어머님 충분히 저랑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아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병원비를 대준다고 하는 거니.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어머님은 제게 더 많은 걸 해주셨잖아요. 그 일 잃고 힘들어하던 절 보듬어 주신 것도 어머님이시고요. 그때 받았던 은혜 지금이라도 갖고 싶어서 그래요. 은혜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걸. 고마워. 일단 서방님들한테 알릴게요, 어머니. 그래도 아들들인데 어머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테니까요.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뭐라 하시겠어요. 아휴, 그래야 되는 거니? 영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도 해야죠. 그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다음날 저녁. 그래서요? 저희한테 어떤 말이 듣고 싶은 건데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위암이시라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모셔라 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모시라는 게 아니라 상태에 대해선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찾아뵙기라도 해야지. 형님, 우리 보고 어떡하란 건데요? 솔직히 둘째 형님이랑 저랑은 사회생활도 하고 있어서 어머니 모시는 건 안 돼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잖아. 가족이면 상태 정도는 알고 있으란 건데. 전 그러면 형님이 케어해드리면 되겠네요. 저나 셋째 동선 명문대 출신이라 사회생활 한다고 바쁘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시장에서 옷 장사하니까 시간 뺄 수 있을 거잖아요? 동서들, 이렇게 나올 거야? 아, 그래. 모시는 건 내가 하면 돼. 그래도 얼굴 한 번은 뵐 수 있잖아. 안 그래도 어머님 생신이 당장 이번 주인데 와서 얼굴 보면 되지 않아?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일정이 있어서요. 잠시 후. 아가,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던 거니? 아니요, 별일 없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요. 낯빛이 안 좋아서 그래. 혹시 힘든 거면 집에 가서 쉬어도 좋아. 병원에 있으면 지우 걱정도 많이 될 거 아니니. 괜찮아요. 지훈 엄마한테 맡겨놨어요. 어머니, 이번 주 주말엔 외출하고 오는 거 어때요? 병원에만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시죠? 가까운 곳으로 산책 나갈까요? 그럴까? 안 그래도 누워만 있으려고 하니 답답한 거 있지? 그럼 같이 나갔다가 와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근처에 괜찮은 산책로가 있대요. 그 주 주말. 동서, 오늘 언제 올 생각이야? 어머님 기다리고 계신데. 저흰 못 가니까 어머님은 형님이 모시세요. 어? 못 온다니 무슨 말이야? 오늘 어머님 생신이잖아. 저흰 오늘 모교 행사가 있어서 말이에요. 형님은 저희처럼 좋은 대학 못 나와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 하나하나가 소중하거든요. 아, 됐어. 그런 말해서 뭐 하겠니? 형님은 대학 문턱 한 번 못 밟은 고졸이잖아. 그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리고 행사보다 어머님이 먼저 아니야? 그건 형님한테나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는 아무런 상관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 요양하는 거 떠넘길 생각일 텐데 거길 왜 가겠어요? 어머님 수술한 환자셔. 이제 항암도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실지 모르잖아. 자주 찾아뵙는 게 맞지 않겠어? 됐어요. 그리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이 몸 좀 써야죠. 우리처럼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은 귀한 인재라서 말이에요. 그냥 알아서 모시고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 돌아가시면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돌아가시다니.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아,
우리 행사 시작할 시간이라서요. 동서!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 잠시 후. 아가,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생신인데 챙겨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드시는 음식조차도 지금 제한이 생긴 거니까요. 괜찮아. 오히려 가리니까 건강해지는 느낌인 거 있지? 근데 애들은 오늘 안 온다고 하니? 와도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말이야. 그게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해요. 어머님, 속상하시거나 하진 않아요? 어떡하겠어.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오라고 했어야 됐는데 말이에요. 괜찮으니까 그렇게 마음 쓰지 마렴. 우리 같이 걸을까? 기분이 처져 있었는데 좋아지는 것 같더라. 역시 기분 전환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니까. 그럴까요? 어머니,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 같이 걸어가요. 그래, 고마워 아가. 일주일 후. 넌 애를 나한테 맡기고 이제 온단 게 정상이니? 뭐 하자는 거야? 엄마, 미안해. 사실 정신없어서 이제 왔어. 근데 또 가봐야 돼. 너 혹시 남자라도 만나는 거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 경간호 때문에 그래. 어머님이 사실 위암 3기라서 수술하셨거든. 그때 항암도 해야 되다 보니 병원에서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 거야. 뭐? 사돈이 위암이라고? 근데 그걸 왜 네가 케어해? 다른 사람들은? 바쁘다고 안 된대. 나도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야. 돌아가면서 모시면 되는 거지. 네가 독박 쓰게? 그럼 지우는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사돈 챙긴다고 나한테 지우 맡겼잖아. 지우는 그럼 엄마 보살핌 못 받고 지낼 텐데. 넌 엄마가 돼서 그래도 되는 거니? 나도 지우 걱정은 되지. 그래도 난 엄마가 있는데 어머님은 이제 이렇다 할 자식도 없잖아. 그래서 챙겨드리려고 했던 거고. 엄만 내가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어? 말이 왜 그렇게 되는 거니? 누가 그러라고 했어? 그니까 조금만 지지해줘.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집으로 모셔올 거야. 알았어. 네 맘 가는 대로 하렴. 지우는 그동안 봐줄 테니까 사돈어른 잘 모셔. 고마워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그날 오후. 어머 왔어? 사돈은 잘 지내고 계시고? 네, 저희 엄마야 항상 정정하시죠. 근데 어머님, 저 없이 뭐하고 계셨어요? 같이 산책이라도 나가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요. 산책? 좋지. 병실에만 있는 건 영 심심해서 말이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까 찾아왔어. 수술 경과도 괜찮아서 퇴원해도 된다는 거 있지? 그동안 기력이 없어서 빨리 못 내보낸 건데 이제 좋아져서 나가도 된대. 대신 항암 치료는 꾸준하게 오라고 하더라. 퇴원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저랑 같이 저희 집으로 가요. 어머니 혼자 어떻게 지내라고 해요. 혹시 모르니까 저랑 지우랑 있으면서 천천히 체력도 챙겨요. 아유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일하랴 애 챙기랴 바쁜 거 많이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냥 집으로 갈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렴. 어차피 병원 다니실 거면 저희 집 쪽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니면 제가 지우 데리고 어머님 댁으로 가버릴 거예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고마워. 네가 이렇게 나 챙겨줄 줄은 몰랐어. 어머님이잖아요.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며칠 후. 엄마,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왜 계시는 거야?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 지우는 할머니 오랜만에 뵙지? 인사드려야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했어.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니까 같이 산책도 해드리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엄마,
혜진이가 놀러 가자고 하는데 안 되겠지. 지금 놀러를 가자고? 그럼 할머니가 혼자 있어야 되잖아. 난 혜진이랑 놀고 싶단 말이야. 지우야, 혜진이가 그렇게 좋아? 그래도 그렇게 때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아가, 괜찮다. 갔다 오렴. 어머니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리고 지우도 매일 학교에서 보는걸요.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니? 혼자 있어도 괜찮아. 아니에요. 혜진이 엄마한테 한번 부탁해보도록 할게요. 몇 달 후. 어머님,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가게 재고 정리만 하고 집에 갈게요. 에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서 어떡해. 괜찮아요. 오히려 일찍 마치니까 지우랑 어머님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오후는 정기검진이 있으니까 같이 병원 가요. 나 혼자 갔다 와도 되는 걸 어차피 가도 항암하고 올 건데. 그래도 재발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상태 꾸준하게 보고 오는 게 좋죠. 그래, 그렇게 하자. 네 마음이 편하다면야 어쩔 수 없지. 지우가 오기 전에 얼른 갔다 오자꾸나.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서운할 거 아니니. 잠시 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이라뇨. 이미 암을 제거하고 항암을 하는데 그럴 수가... 아무래도 전이 됐던 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장기 전반적으로 암이 퍼지는 바람에 길어도 1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1년이라니 그럴 수가... 어떻게 안 될까요, 선생님? 저희 어머님 살려주세요. 어머님 먼저 보내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 남편을 보겠어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 안 받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이건 어머님한테 비밀로 할게요. 만약 아신다면 상심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도 너무 숨기는 건 오히려 환자한테 안 좋을 수 있어요.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약은 꾸준히 드시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아가, 혹시 무슨 말이라도 들은 거니? 얼굴 표정이 굳어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컨디션은 어떠세요? 너무 좋아. 이렇게 공기도 쐬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그럼 다행이에요. 혹시 하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저랑 지우랑 여행 다녔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가족들 모두 모이면 좋겠네. 명절에도 찾아오질 않으니 마음이 참 허전해. 한번 연락해볼게요. 그러고 보니 저도 다 같이 보고 싶네요. 이번 주에 보는 건 어떻겠니? 오랜만에 음식도 맛있는 거 해 먹자꾸나. 내가 오랜만에 솜씨 한번 발휘해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그날 밤. 다들 이번 주에 바빠? 시간 되면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시간 없어요. 저희 형님에 비해 시간이 없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돈이 좀 벌려서 건물 보러 다니느라 여유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 보러 오면 좋잖아. 안 그래도 전이 되시는 바람에 얼마 남지도 않으셨다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여행이라도 가줘야지. 안 그래? 그럼 형님이 다 챙기세요. 왜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엔 목요 자선 행사도 있어서 참석해야 되네요. 지금 그게 어머님보다 중요하다 이거야? 어떻게 그래? 형님처럼 가진 거 없는 사람이야 정을 논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혹시 형님도 병원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어머님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야 돈을 잘 벌지만 형님은 혼자 얼마나 벌겠어요. 됐어. 그래도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추억이라도 남겨주고 싶었던 건데 동서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내가 속상하네. 그냥 없는 사람으로 대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다고 시골 집이나 밭 독점하면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알겠어요? 다들 정신 나간 거야? 애초에 독점할 생각도 없었어. 알았어요. 믿어줄게요. 잠시 후.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자꾸 오라거라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이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아니, 어차피 재발도 하셨다면서요. 시험 보라고 들었는데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아, 그냥 형님이랑 둘이 잘 사시라고요. 재발? 그게 무슨 소리야? 수술도 잘 끝났다고 했는데. 어머, 모르셨어요? 형님이 말을 안 했나 보네요. 재산 다 혼자 먹으려고 한 건가? 시골에 집이랑 밭 있죠?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미리 주는 거 어떠세요? 뭐? 지금 재산을 달라고? 참, 너희가 뭘 했다고 지금 달란 거니? 어머니, 그러게 남기고 싶다고 해도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의미 없어요. 제 남편이나 셋째 서방님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소송하면 유류분 청구 가능하다고요. 그니까 딱 3등분해서 넘겨주시죠. 네가 이런 애인 줄 몰랐구나. 끊어! 늦은 밤. 아가,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애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사이가 안 좋다뇨. 아까 둘째한테 전화 왔어. 암도 재발했다면서? 어차피 죽을 거 재산이나 미리 달라더라. 정신이 나갔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너도 고생 많이 했어. 네가 이만큼 날 챙겼으니까 살 수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가 하고 싶단 거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이제라도 애들 마음 알게 돼서 다행이구나. 어머니, 그냥 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잘 모시도록 할게요. 그래, 이제 다 포기하고 너랑 지우랑 행복하게 살자. 내가 이제 얼마나 산다고 애들한테 목을 매겠어. 이참에 슬슬 준비해야겠구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려면 힘들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다음날.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우리 건물은 잘 관리되고 있는 거지? 물론이죠. 제 차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건데 신고인 제가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게다가 변호사 사무실도 무상임대 해주고 계시잖아요. 안 그래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변호사라고 하니까 믿음도 가서 말이야.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일이 생기거나 한 건 아니겠죠? 유언장도 그렇고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래. 아, 첫째 아가한테 그 건물을 주고 싶거든. 제천이 와이프한테요? 단독으로 상속하시겠던 거예요? 응. 사실 내가 작년에 위암 판정을 받았어. 첫째가 혼자 지우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시어머니 나도 챙기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 재발에 전이까지 돼서 얼마 살지도 못한다고 하네. 그동안 고생한 것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골집이랑 땅은 어떡하실 거예요? 일단 그것도 관리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재찬이 아내한테 주실 생각인가요? 그건 애들한테 고르게 나눠줘야지. 첫째한테 주고 싶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걱정되는구나. 제가 잘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다. 어머님이 그동안 베풀어주신 정이 있으셨잖아요. 덕분에 저도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첫째 며느리 잘 부탁해. 참 참한 아가씨야. 그동안 다른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가 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더라. 좋은 사람 나타나주면 좋을 텐데 마음이 그렇네. 곧 생기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다음에 서류 가지고 올 테니까 유언장 작성하도록 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이왕이면 시간 날 때 빠르게 부탁할게. 네, 그럴게요. 1년 후. 어머니, 정신 드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놀랐잖아요. 내가 쓰러졌어? 아이, 미안하네.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가도 되지? 당분간은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약간이라도 관리 받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아가가 그런 표정 짓고 있는데 걱정 끼칠 순 없지.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병실 먼저 올라가 계시면 전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가볼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는 거 잊지 말고. 잠시 후. 검사를 해봤는데 쇼크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장기전이가 심해서 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리가요. 혹시 신약 같은 건 없나요?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지만 이렇다 할 수단이 없어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으신 건가요? 어머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오늘이 고비입니다. 통증 수치가 높아서 진통제를 놓아드렸어요. 지금은 컨디션이 괜찮으시겠지만 약효가 떨어진다면 감사합니다. 전 어머니 옆에 있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오늘 어떻다고 하니? 퇴원은 할 수 있대? 당분간은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가족분들 한번 오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서방님들도 그렇고 동서들도 못 본 지 꽤 됐잖아요. 그건 그렇긴 한데 어차피 안 올 거잖아. 괜히 마음 써봤자 우울하기만 하지. 한번 연락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음 써줘서 고마워, 아가. 네가 나 때문에 2년간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날 밤. 지금 병원에 올 수 있겠어? 오늘이 고비라고 해. 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거길 가요? 저도 내일은 미용 예약이 있어서. 그리고 맨날 그렇게 말해놓고 살아계시잖아요. 응급수술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전이가 거의 돼서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한대. 그래도 마지막은 한 번 와야 되지 않겠어? 2년 동안 코빼기 한 번 안 비췄잖아. 다음에 갈게요. 좀 미리 말을 해야 일정을 빼죠.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면 바쁜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안 그래요? 큰형님은 맨날 자기 생각만 한다니까? 그냥 잘 모시고 있어 봐요. 이제 힘들어서 그러시는 건가?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연락하시고요. 동서들,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라고 고사 지내는 거냐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나중에 뵐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그 이한테 말하지 말고요. 신경 쓰이게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동서! 잠시 후. 어머니, 저 왔어요. 죄송해요. 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부족하네요. 아니야. 그 애들한텐 내가 그 정도였던 거지. 돈이나 달라고 하는 대사. 아가,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구나. 에이, 아니에요. 저랑 행복하게 살아야죠. 지우도 요즘 그림 그리면 어머님도 같이 그리잖아요. 손주 재롱 많이 보셔야죠. 괜찮아. 내 몸 컨디션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아까 눈 떴을 때보다 몸이 무겁고 눈도 감겨. 이제 갈 때가 다 된 거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어머니 고생이라뇨. 전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이런 호강도 누릴 수 있어서 좋았어. 우리 아가 앞으로 지우랑 행복하게 살고. 난 이제 잠이 와서 좀 자야겠다. 불 좀 꺼주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늦은 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시다뇨? 형수는 어떻게 병간호를 했길래 돌아가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이 고비라고. 제발 와달라고 동서들한테 했다고요. 지금까지 얼굴 한 번 안 비춰놓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애초에 형수가 잘 케어했으면 전이 같은 것도 없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짜증나서. 재만이랑 내일 갈 테니까 장례 준비 알아서 해놓으세요. 뭐라고요? 아, 끝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지금 안 오고 내일 온다고요? 어떻게 자식이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럼 지금 출발해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장례 절차는 신경 쓰지도 마세요. 다음날.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떡해요. 어머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아유, 어머니. 지금 와서 슬픈 척하는 거 어이없네. 한 번이라도 어머님 보러 온 적이 있어? 둘 다 그런 적 없잖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왔잖아. 그래놓고 지금 우는 척을 한다 이거야? 형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인걸.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지 마. 나보고 재산 분할할 때 연락달라고 한 게 바로 동서들이잖아. 내가 어젯밤에 전화했을 때 내일 온다고 했던 게 서방님이었어. 어떻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싸우자 이거예요? 그리고 분할할 때 부르는 거 맞죠? 형님 혼자 어머니 재산 다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기신 말은 없었어요? 근데 형님은 어차피 아주버님도 없는데 재산 가져갈 수 있나? 설마 가져가겠어? 그럼 양심은 버리신 거지. 형님 어차피 큰아주머님도 없으니까 셋째랑 얘기할게요. 그렇게 나와야지. 근데 나한테 남기신 말씀은 없어서 모르겠네. 그리고 다들 나가. 여기 올 생각하지 말라고. 어머니 소원 한 번 못 들어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역겨우니까. 돌아가시고 나는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안 계시는데? 봤지? 우린 가자. 형님 혼자 지키겠다는데 우리가 여기 왜 있겠어? 그랬네요. 아, 형님. 이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다던데 가서 한잔해요. 그리고 형님도 원하면 테이크아웃 해줄까요? 그럼 커피 한 잔 사먹는 것도 부담일 텐데. 됐어. 너네가 주는 거라면 물도 안 먹을 거니까. 여기서 당장 나가. 3일 후. 엄마, 여긴 어디야? 여긴 아빠랑 할머니가 있는 곳. 여기 아빠 사진 보이지? 잘 지내시라고 모셔놓은 거야. 이제 할머니도 여기 계시니까 종종 찾아와서 인사드리는 거야. 응, 그렇게 할게. 할머니,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그이랑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죠? 조금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네요. 제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서방님들이 한 번쯤은 어머님을 뵈러 오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기선 행복하셔야 돼요. 엄마, 나 배고파. 밥 먹으면 안 돼? 그러자. 그러고 보니 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네. 엄마랑 맛있는 거 먹자. 안녕하세요. 서영희 씨 맞으신가요? 네?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알고 계신 건지. 제 천지 친구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부탁으로 서영희 씨를 만나러 왔어요. 그이 친구요? 그리고 어머니 부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리를 옮겼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긴 내방객을 위해서 식당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마저 얘기 나누도록 하죠. 잠시 후. 사실 1년 전에 어머님께서 절 부르셨습니다. 서영희 씨한테 재산을 남기겠다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어요. 그동안 경황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에서야 오게 됐네요. 어머님께서 재산을 남기셨다뇨?
제가 알기론 시골에 있는 곳 나누기로 했었는데. 여기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사실 어머님께선 경기도에 있는 10억짜리 건물 소유하고 계세요. 저도 거기서 변호사 사무실을 꾸리고 있고요. 이걸 서영희 씨한테 남긴다고 말씀하셨고요. 시골에 있는 땅이나 집은 판 후에 그 금액을 3등분해서 지급하라고 하셨어요. 그 내용이 담긴 서류예요. 이럴 수가.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건지. 마지막까지 자기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셨네요. 남은 자식들은 보러 오지도 않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희생하는 서영희 씨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만약 재찬이가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제가 서류는 다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근데 유산 자체가 크다 보니 다른 형제분들이 와서 난리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넘기시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저도 그럴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 절 생각해 주신 것도 있지만 재산만 노리던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해주고 싶지 않네요. 그럼 준비되는 대로 절차 밟을게요. 2주. 형님,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어머니 재산 홀라당 다 드시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야. 땅이랑 집은 공평하게 나눴잖아. 10억짜리 건물. 그걸 혼자 먹겠다는 게 무슨 심보예요? 우린 자식 아닌가? 자식? 지금 내 앞에서 자식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암 걸리셨을 때, 수술하셨을 때, 요양할 때, 재발했을 때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어? 뭐 하나 챙겨드린 거 있냐고. 어머니 생신도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동서가 나한테 보냈던 거 다 증거로 남아있어.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할 때 그놈의 대학 얘기, 일정 얘기 던지면서 안 왔잖아. 그래놓고 지금 재산을 가져가니 많이 이래? 니네들이 인간이니? 그럼 사람이 바쁜데 어떡하란 건데요. 그리고 어머님을 형님이 모신 건 그만큼 배운 게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란 거잖아요. 배운 게 많아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야? 그래서 배가 많이 아파? 배운 거 없어서 몸으로 때운 사람이 어머니가 남긴 건물을 가지게 되니까? 그럼 소송 걸어. 유언장에 적혀 있는데 그거 뒤지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근데 그건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니네가 나한테 한 거 증거로 다 남아있어. 없다고 해도 요청하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싸우겠다 이거예요? 누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못하고 말고가 어딨어.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라니까. 난 무섭지 않으니까. 오히려 좋네. 소송 준비하면서 되짚어 봐봐. 니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말이야. 그리고 영업 방해되니까 얼른 나가줘. 혹시 이것도 신고당하고 싶은 건 아니지? 아, 참. 그래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날 저녁. 영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고 계시죠? 평생 연락 없던 서방님이 무슨 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에이, 모른 척 하실 생각은 아니죠? 엄마가 형수님한테 건물도 남기고 시골 땅 지분도 남겼다면서요. 우리도 유언장 본 이상 이들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빼앗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돈이 탐나세요? 혹시 알아요? 그 유언장 형수님이 엄마 협박해서 쓰게 했을 수도? 우린 한 번도 엄마 만나지도 못했던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아쉽게도 그건 아니라서요. 아니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그니까 좋은 말로 할 때 3등분 하시죠. 그래요. 그럼 소송을 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처음엔 저도 욕심 같은 거 없었는데 서방님이나 동서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어떻게든 권리 가지시려고 그렇게 수작 부리시는데 어머님이 남겨주신 걸 제가 그렇게 넘길 것 같나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서 안 준단 말이네요. 역시 재산 때문에 엄마 챙긴 거죠? 서방님은 그런 생각밖에 못 하시나 보네요. 돈이요? 안 남기셔도 저랑 지호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화가 나고 이렇게 거절하는지 아세요? 한 번이라도 어머니 아프실 때 챙기셨다면 정말 위하는구나라고 여겼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병원에 실려가셨을 때도 어머님은 가족들 생각뿐이셨어요. 그렇게 눈 감으셨다고요.
적어도 양심이란 게 있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냥 소송 갑시다, 형수. 부정하게 유산받은 거 다 밝힐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도 안 통하는 서방님이랑 무슨 말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며칠 후. 영희 씨,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놀랐네요. 사실 제가 이런 소송장을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건데 저한테 반환하라고 소송장을 보냈어요. 물론 이게 승소할 가능성은 없단 걸 알지만 제가 아는 변호사는 선생님분이라 연락드린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했던 것도 있고 반환할 만한 명분이란 것도 없으니까요. 제가 담당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는 만큼 계속 도와드릴게요. 게다가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계시는데 그 정도는 어렵지도 않죠? 감사해요.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고생 덜 수 있었네요. 몇 달 후. 당신들한테 권리가 없다는데 어때?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아? 우리도 직계란 말이야. 너 혼자 횡재한다는 게 맞아? 이제 형님이라고도 안 하네. 근데 잊지 마. 넌 아직도 나한테 동설한 거. 그리고 법적으로 내 거란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뒤엎을래? 당신은 입이 없어? 우린 고작 몇 천만 원 떨어지는데 저건 억 단위라고. 동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어머님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 다 니네들이 했던 행동 돌려받는 거야. 그니까 진작에 어머님한테 잘했으면 이랬겠어? 어머님이 그런 재산이 있었으면 진작 잘했지. 말 놓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돈 보고 하는 효도를 어머님이 모르셨을 것 같아?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 알겠어? 동서들은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잊으려고 하면 전화 와서 내놓으라고 해요. 소송도 걸었지만 유언장에 적힌 것이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 기여한 게 없어서 저한테서 빼앗을 수도 없었죠. 덕분에 건물주가 돼서 삶의 여유가 생겼어요. 물론 제가 하던 일은 놓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울 때 여유가 생겨서 좋더라고요. 동서들은 제가 부러운 나머지 온갖 수를 다 쓰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고 하던데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었어요. 전 항상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여러분도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올 수 있으니까 항상 좋은 마음씨를 가지길 바라요.